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증시, 개망신을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5,600으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 5,200까지 떨어졌었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변동성, 그냥 무조건 내다 파는 듯한 느낌. 누가 지도해 주는 것도 없고, 이 시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늠이 되는지, 어떤 게 적정 가격인지도 알 수 없는, 정말 오리무중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그만 다라이에, 이 다라이에, 고래가 들어가서 첨벙대는 느낌. 정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캐파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기업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왜 트럼프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왜 미국에서 하라, 투자하라, 또는 거기서 심지어는 우리 우파들도 삼성전자 미국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오늘 새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장년님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증권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 사실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왜 또 그러냐면 그 거시적인 안목이 결국은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벌써 며칠째 하는 똑같은 지금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증권 누구 어디 무슨 증권회사에 리서치장이네 뭐네 지금 며칠째 나와가지고 뭐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이클은 계속 유효하고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햇소리 하잖아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이지만 수급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짜장면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그걸 강원도 영월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데 있으면 누가 가서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그 목이 그만큼의 돈이 모일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훌륭하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근데 지금 우리 몫이, 우리 가게가 강원도 영월에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강원도 영월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사가 되겠냐고. 돈이 와야 될 거야, 돈을 쓰러 누가 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한국 시장 자체가 협소하고, 또 한국 시장이 예를 들면 예전처럼 상당히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환율 같은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것들도 잘 컨트롤을 하는 좀 그런 어떤 유능한 정부였다면은 그나마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여기 그래도 안전하네, 와서 투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짜장면집 들어가니까 주인은 무슨 딴 데 보고 앉았고, 종업원들 퉁명스럽고, 근데 짜장면 맛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하나도 안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도 탁자에 파리들 날아다니고 있고, 에어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덥고 이런데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던 손님들 그냥 왔다가 모르겠다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장면 안에서 갑자기 바퀴벌레 나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 하닉,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맛있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짬짜면 같은 거겠지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이거는 짜장면 맛도 아니고 짬뽕 맛도 아닌 이상한 맛으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질려버려가지고 그거 예약해러 왔던 사람들 다 그냥 캔슬하고 취소해버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멘붕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9천이나 만으로 갈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9천이나 만으로 갈 수 있는 이 가게 운영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주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장은 되게 유능해, 솔직히. 그 유능한 주방장이 지금 주인인데 그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 손님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면 막 퉁명스럽고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이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월스트리트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거는 그 월스트리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능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 돈이 많이 모이게 하고 그 모인 돈이 결국은 또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탁탁 하면서 예를 들면 막 음식인데도 별로 맛도 없는데 막 나오는 사람들이 막 종업원들이 빵긋빵긋 웃고 미국 가보면 막 엄청나잖아. 우리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레스토랑 갔다가 가면은 막 간도 쓸개도 다 빠질 것처럼 막 그러잖아. 왜? 그 팁 받으려고. 우리는 막 가면 뭐 그냥 의례적인 인사만 하지만 미국 가면 막 난리예요. 막 하이 막 하면서 난리야 아주 그냥 막 왜? 그 팁 받으려고. 에? 그런 것처럼 미국도 월스트리트 같은데도 그런 어떤 포장이 잘 돼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은 그런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대한민국은 약간 지금 지금 정부도 사실 좌파정부고 좌파정부라는 것은 좀 거만하잖아요, 사람들이. 공손하지가 못하잖아. 특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이건 뭐냐면 정말 죽는 신용을 하는 거야. 돈에 대해서 죽는 신용, 외국인에 대해서도 죽는 신용, 응? 기업에 대해서도 죽는 신용. 이런 죽는 신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막 안 오겠다는 외국인도 그냥 그래, 그냥 뭐 먹어보지 뭐. 짜장면 별거 있냐? 먹어보자. 맛있다는데. 응? 여기 좀 황제짜장이나 먹어보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벌써 몇 주 동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응? 무슨 왜 이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더라도 자꾸 무슨 삼성 레버리지 그것도 맞아. 응?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지금 그 리서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안 하고 있느냐? 정말 진실을 얘기 안 하고 자꾸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야. 수급이 잘못됐고 어쩌고. 그럼 수급은 왜 잘못됐겠어요? 응? 사람들이 왜 돈수로 안 오겠냐고. 그렇게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는데. PER이 3배밖에 안 된다는데, 한마디로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 먹냔 말이야. 주인의 장사하는 마인드가 잘못된 거야. 주인이 장사하는 마인드.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땅콩버 리턴 이런 것처럼, 주인이 장사하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와니까 짝다리 죽고 앉아가지고 딴 데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와서 아무 데나 앉아서 먹다 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판에서 공매도 얘기도 하겠는데, 이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뭡니까? 별로 이렇게 물량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급 세력들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기대치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했던 에코프로 같은 거, 2차 전지가 우리 뜨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환상을 가지고 막 이제 올라가잖아요. 물론 에코프로 훌륭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전 세계 JP 모건이네, 모건 스탠리네, 심지어는 노무라 이 쌍놈 새끼들은 계속 5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7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랄을 떨었잖아요. 지금 140만 원 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부풀어서 막 사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제일 좋아하는 돈은 수급은 별로 없는데 기대치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 공매도 세력들 아닙니까? 그럼 그 불법 공매도 세력들을 잘 감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놈만 잡았으면, 한 놈만 잡으면 절대 그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못 쳐요. 활개를 못 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너무나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손님들이 너무 밀려들었는데 그 밀려든 상황에서 막 어떻게 유혈 사태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막 사고 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 왔던 손님들이 완전히 개팔 5분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거기 다치고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도 다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 1등 공신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도 이거를 뭘로 잘못했다? 정부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감위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빼. 그리고 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수급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영업이익은 좋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잘 모르겠다 과도하다. 세상에 과도한 건 없어요. 누가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없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상대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인기가 없겠습니까? 인기가 없을 만한 뭔가를 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이 우리 스스로만 지금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왜 시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준 거야. 저는 그게 아주 복합적인 건데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컨트롤 미흡입니다. 컨트롤 미흡이야. 그리고 지금 저는 솔직히 뭔가 의심이 되냐면 불법 공매도 세력이 요번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번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돈 벌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도 요번에 삼성, 한익,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샀어요. 기관도 많이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도 요번에 많이 털렸어. 제가 이거 확인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삼성 레버리지 이게 개인보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더 많이 샀어요. 네, 왜? 외국에서 그게 더 흔하니까. 그리고 지금 노무란에 뭐네 JP모건이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다 무슨 400만 원 5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 돈도 많은데 더 벌고 싶었지. 응? 한국 개인보다 걔네들이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삼성 레버리지나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자기 돈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데 신용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빌려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훨씬 사기 좋았던 거지. 네. 사기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털렸어요, 이번에. 네, 다 털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잘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털렸어. 왜 털렸느냐? 예측을 못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까지 들 예측을. 그럼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전 솔직히 제 필에는, 저희 레피셜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세력일 수도 있고 국외 세력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게 뭐 외국인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외가 협작을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누차 예전에 박순영 작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이번에 사실은 돈 번 사람이 누구냐를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외국인도 돈 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인은 계속 팔아왔어 지금까지. 계속 팔아왔어요.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팔았어 그냥 무조건. 계속 팔았어요. 지금까지 안 판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번 게 아니고 기관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은 느낌이야. 특정 세력 빼고는. 특정 금융 카르텔 빼고는 다 돈을 잃은 느낌이 전 너무 들어요. 솔직히. 네. 그게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 요번 금융 캐타스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캐타스트로피? 정말 그 대재난, 이 대재난, 캐타스트로피. 예, 뭐 영어로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캐타스트로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융 대재앙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음모론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리서치장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뭐
너무 과도하게 뭐 조정된 것 같다 어쩌고 하면서 바닥이 어디냐 뭐 지금에 당장 살아 어쩌고.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살아난 사람들 때문에 병신 됐어요 지금.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거야. 네. 정말 마지막 피날레가 잔인했어요. 오늘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사실. 네. 너무 잔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 카르텔, 특히 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친 부분이 너무 그 정황이 뚜렷한 거야.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희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만 그런 정황이 저는 너무나 느껴진다. 아니고서는 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으냐. 지금 사실 국민연금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다 번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기관도 마찬가지고. 전 그렇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누군가를 꼭 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누군가를 잡아내면 그나마 이 정부는 면피를 해요. 예, 이 금융감독원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야 돼. 금융감독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런 날고기는 금융도둑놈을 잡아내라고 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차 박순환 작가 같은 분들도 이제 공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한 3년 전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증시가 2천하고 이럴 때니까 사실 특정 종목 이런 거에 되니까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 금융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심취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근래에 제가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선 때는 또 김문수 응원하고 그랬던 부분이 컸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처럼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은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은 내일 이게 반등을 하든 모레 반등을 하든 언젠가 반등은 해요. 반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도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반등을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지만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절매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까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이 주식을 사서 다시 올라간다는 법도 없고,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돈을 잃으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 안에서의 돈이 그만큼 말라가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식으로 돈 좀 벌었으면 여기저기서 뭐 좀 사먹고 할 텐데 그거 돈도 더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더 위축된단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불경기인데 자기가 지금 주식해가지고 깡통 샀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한우를 사 먹으면 소고기 사 먹겠냐고요. 부주금 30만 원 낼 거 20만 원 내고 소위에서 일품질을 먹을 거 그냥 3일을 먹을 거 아니야. 그만큼 내수가 부진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의 돈을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좀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세력들을 이번에 좀 소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이거를 자꾸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는 걸로 자꾸 누구야 그거? 정책실장 김용범이처럼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안 그렇습니다.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디 딴 데가 이렇게 돼 있어? 어느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이게 뭔 개지랄이야? 말이야 돼 이게?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40%씩 빠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세상에 이런 우리가 2014년도에 중국이라 하는 짓이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똑같은 나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중국 2014년도에 6천까지 올라갔다 2천까지 내려온 거 뭐가 달라 지금 이 꼬라지가? 지금 9천에서 지금 5,600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사실은. 그리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수급이 말라갈 때,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려고 그러는데 내 공매도를 다 받아내가지고 매수를 더 많이 해버리면 나는 완전한 파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돈이 별로 없고 지금 미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거기다 국민연금도 지금 더 못 사고 개인도 지금 거의 돈이 바닥이 났을 때 이때가 바로 적기야. 아 뭔가 기다린 느낌이에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투로 따지면 탄 맞은 것 같아. 탄. 어? 그러니까 뭐 고도리로 따지면 무슨 뭐 3천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탄을 맞은 것 같은데 나라 전체가 탄을 맞은 거야 지금 이게. 예? 지금 레버리지로 잃은 돈이 50몇 조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50몇 조란 돈이 어디 갔겠냐고. 불법 카르텔 조직 그 세력들에 의해서 돈이 빼앗겨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응?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진짜 주식시장 보면서 저도 일찌감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식은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래도 그 돈이 다 지금 잘못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눈물을 흘릴 거 생각하니까 특히 청년들이